안녕하세요. 시골에서 뭐하지? 오늘은 설악산에 다녀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색의 자리를 잡고 1박을 한 후에 새벽에 한계령으로 이동해서 대청봉을 거쳐서 오색으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바로 그 즈음에 설악을 찾았습니다. 새벽에 오색에서 택시를 타고 한계령으로 이동을 해서 동이틀 무렵에 한계령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동틀 무렵인데도 불구하고 대청봉을 향하는 산행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안개인지 구름인지 너무 가득 차서 시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입구 설악로를 지날 때 그 근처에 달린 그 온도계를 보니까요, 그 온도계가 13도를 가리키더라고요. 엊그제 여름에 30도를 넘어가던 걸 생각하면 참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작은 힘이 있어서 잘 시작을 합니다. 시작처럼 쉬운 것도 없죠. 이때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사진도 찍고 주변에 영상도 촬영하고 여기저기 경치도 돌아볼 만한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는 하늘이 그렇게 맑고 깨끗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아름답죠. 청명하고요. 그저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살아있는 산수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한편으로 자연의 그 위대함 앞에서 내 자신의 존재의 미약함이 느껴지는 겸손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등산로 옆으로 야생화들이 제철을 만난 듯 이맘때쯤에 야생화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험한 산길 좌우 어디를 가나 꽃이 없는 곳은 없었으니까요. 그게 제가 등산을 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계령 초입 부근부터 시작해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은 이 애기 며느리밥 풀꽃인데요. 의외로 초입 부분에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그런 꽃이었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는 참나물 꽃들도 제법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종류의 꽃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요. 이런 돌길을 지나다 보면 산국 같은 그런 꽃들도 바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요. 정말 다양한 야생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정말 수많은 야생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다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겠고요. 그저 눈에 띄는 대로 촬영하고 사진을 찍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구절초들은 초입부터 시작해서 정상 부근에는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구절초였고요. 아쉽게도 그런데 구름이 몰려와서 오후에 비 소식이 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마음에 좀 걸리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이게 안개인지 구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정상까지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대로 보는 바위 능선도 나름 절경입니다. 그러고 보니 500m 왔네요. 500m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산에서의 500m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거리입니다. 평지하고는 그 개념이나 느낌이 사뭇 많이 다르거든요. 특히 이런 돌길이 참 많았는데요. 이런 돌길이 많은 그런 오르막에서는 500m는 참 긴 거리죠. 그리고 멀리는 안 보여도 보이는 모두가 다 장관이고요. 하나같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참 비경들이었습니다. 바위며 나무들이며 그리고 길 옆으로 계속해서 보이는 수많은 야생화들까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분치 같은 것들도 곧 피어날 기세로 이렇게 많이 보였고요. 설악 등산로에서 이놈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초입부터 시작해서 거의 정상에 이르기까지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꽃인데
금강초롱, 뭐 많이들 아시는 꽃이죠. 또 모양도 그렇게 예뻐서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요. 힘든 등산에 이 녀석이 아주 그렇게 큰 힘을 주었다고 해도, 그리고 이 맛으로 등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좌우에 아주 배열을 하고 있어서 거의 도열 수준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범의 귓과 바위 떡풀 같은데 꽃이 없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 요 비슷한 식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구름이 있긴 했어도 구름이 있어서 더 잘 어울리는 설악의 이 웅장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장관이요, 그저 아름답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는 정말 엄청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설악산이야 뭐 이런저런 이유로 수도 없이 많이 다니고 와봤지만, 대청봉이라고 하는 그 봉우리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리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자연의 장관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구름이 있어서 또 나름 잘 어울리는 그런 광경이었고요. 아직 단풍이 들기 전 그 녹색의 자연 속에 노란 미역치 같은 것들은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을 단풍이 들면 뭐 그저 그렇게 또 감춰지겠지만 참 눈에 들어오는 그런 꽃이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1.7km를 왔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올라가다 보니까 다행히 왼쪽은 구름이 거쳐서 그 왼쪽의 비경을 아주 만끽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멋진지는 한번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시지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서 등산을 하면서 보는 이와 같은 대단한 비경은 정말 누구든지 꼭 한번 권장하고 싶은 그런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아마 가을에 기회를 잡으면 더 대단하겠죠.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설악에 아마 이놈이 가장 많지 않았던가 싶을 정도로 제일 많이 눈에 띄던 바로 그런 꽃입니다. 참 꽃의 모양으로 봐서 금방 짐작이 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구꽃입니다. 모양이 벌써 좀 특이하죠. 우리가 머리에 쓰는 투구하고 그 꽃의 모양이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투구꽃인데요. 이 투구꽃의 다른 이름은 사실 더 우리에게 알려졌을런지도 모릅니다. 이 투구꽃은 영화 조선명탐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더 유명해지기도 했죠.
사실 뿌리는 초라고 해서 사약재료로 독성이 아주 강한 그러한 식물인데요. 이것을 오히려 잘 이용해서 약용으로 쓰시는 그런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약초를 잘못 먹어서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진범 또는 진교라고 불리는 이놈도 정상으로 갈수록 주변에 참 많이 눈에 띄는 그런 식물이죠. 길섭으로 보면 투구꽃과 함께 아주 많이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진범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해야 될 그런 식물이죠. 그런데 의외로 관절염에 좋다고 알려져서 약재로 많이들 사용하는 듯해요. 그래도 이 진범을 너무 오래 복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송이를 딸 때 피어나는 꽃이라고 해서 흰 송이풀이 또 옆에 있길래 한번 찍어 봤는데요. 참 송이철이 다가오죠. 가을이면. 안타깝게도 오른쪽은 구름이 발밑까지 차 있어서 저 아름다운 장관을 구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왼쪽으로는 날이 개서 설악산의 능선을 볼 수가 있고 그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어느 정도 바라볼 수가 있어서 산행을 하는 내내 아주 큰 즐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름이 밀려오는 것이 심상치 않다 느끼면서도 나름 양옆으로 많은 꽃들이 보여서 그나마 아주 위로가 됐습니다. 배초향, 흔히 방아라고 부르죠.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었고요. 향유와도 너무 비슷한데 그 피는 시기로 봐서는 아마 배초향이 맞을 듯 싶습니다. 배초향도 사실 비슷한 종류들이 많아서 좀 헷갈릴 때가 많죠. 바위떡불들도 나름 예쁘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할 것도 없지만 나름대로 가까이서 보면 이 바위떡불의 꽃이야말로 또 나름 그 의미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만한 그런 작은 꽃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꽃이야말로 참 소중한 꽃들이죠. 그리고 분취들도 여기저기 보였는데요. 정말 이것저것 다 소개하고 싶었지만은 그 많은 것들을 촬영할 만한 시간도 체력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까 제법 많이 왔습니다. 3km 이상을 벌써 걸었네요. 여전히 구름이 기승을 부리기는 해도 나름 거쳤다 또 구름이 쌓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볼 것은 다 본 것 같아요. 정상으로 갈수록 마가목들이 의외로 많이 보였는데요. 저 밑에 쪽에서는 그 마가목의 빨간 열매들이 벌써 다 익고 있었는데 여기는 그 열매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돌길, 정말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길이죠. 나름 계단이 좋나 이런 돌길이 더 좋은가라고 하는 호불호는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잘못하면 이런 돌길에서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특히 체력이 달린다고 한다면 이런 돌길은 아주 위험한 길이 되죠. 잘못 미끄러져서 헛디디기라도 하는 그런 날에는 큰 상처를 모면할 길이 없겠고요. 특히 골절 같은 경우는 이런 곳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돌길은 정말 조심해서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악에 숨겨진 비경이 하나둘 드러날 때마다 그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죠. 드디어 반 이상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이러한 이정표가 없다고 한다면 좀 지루했을 터지만 그 나름대로 이정표가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죠. 특히 앞에 소개한 이 금강초롱은 여기 올라오는 데까지도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일일이 그것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서요. 일일이 다 어떻게 그것을 소개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금강초롱 비슷한 도라지 모시대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간혹 그것이 혼란스러울 때도 많고요. 뭐 분취는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제법 많이 보이고요. 특히 이 장미과의 인가목은 꽃이 지고 이렇게 빨간 열매가 맺혀 있어서 제가 꽃은 보지 못했지만 이 열매를 보고서 그 장미 모양의 그 꽃을 상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높은 산 깊은 숲속 어둠을 밝혀준다고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 이 녀석, 촛대승마라고 알려진 그런 식물이죠. 왜냐하면 촛대를 연상시키는 그런 꽃을 피우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거죠. 귀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산속에서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이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청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대청봉을 가기 전에 들르는 정말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끝청 전망입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이 안개 때문에 그리고 이 구름 때문에 조금은 2% 부족한 감을 느꼈지만은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보든지 그저 입에서 감탄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장관이요 비경입니다. 끝청 바위들 사이에 보니까 바위 채송화가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위 틈새마다 축축한 물기가 있는 곳이면 여지없이 바로 이 바위 채송화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이 노랗게 핀 이 꽃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채송화 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잎을 문지르면 오이 향기가 나기 때문에 오이풀이라고 알려진 바로 이 산오이풀이 의외로 또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긴 것도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참 괜히 예뻐 보이고요. 그리고 그 잎 하나하나조차도 참 멋있어 보입니다. 뭐 구절초들은 정상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일일이 다 담을래야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구절초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끝청에 보면 여기저기 주변에 구절초들이 바위들과 어울려서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정말 이것만 담아도 멋진 영상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물며 경치야 두말할 필요도 없죠. 꽃은 영락없이 쓴바귀를 담고 잎은 마치 무슨 개망초 잎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 녀석이 바로 두매 고들빼기인데요. 노랗게 피어있는 이 꽃은 정말 예쁘게 눈에 띄는 그런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질풀들도 의외로 제법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보는 이질풀들은 아마도 둥근 이질풀인데요. 이 분홍색의 꽃들이 그 주변의 분위기를 잘 바꾸어 주는 듯해서 보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1km 남짓 대청봉을 앞에 두고 체력은 거의 소진되었지만은 마음만큼은 부풀었습니다. 대청봉 앞 봉우리 군사시설이 있는 곳에 하늘이 보이는 것을 보니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힘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그 시설 때문에 중청으로 향하는 내리막길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의아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두메 고들빼기가 예쁘게 피어 있어서 잠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정상 부근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산 밑 부분과는 달리 구절초가 참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주 여기저기 구절초들이 예쁘게 피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드디어 대청봉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름이 많이 내려앉아서 그 대청봉이 구름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게 안개인지 구름인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저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역시 이곳에도 구절초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요. 그 근처에 같이 보라색의 그 두메 산부추도 의외로 많이 자라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중청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구름 속으로 희미하게 중청 대피소가 보이죠? 평소 같으면 아주 선명하게 보일 이 중청 대피소가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체력도 많이 고갈되기도 했고요. 중청 대피소 앞에 다가가 보니까 이미 이곳에서 1박을 하신 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보이면서 이제 서서히 대청을 내려갈 그런 계획으로 나름 휴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또 구름이 잠시 거쳐서 앞에 대청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바로 저 정도 거리, 사실 한 500m 밖에 되지 않는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생각처럼 그렇게 발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서서 씩씩하게 걸어가는 다른 등산객분의 체력이 정말 부럽기 짝이 없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도 길섭에 나 있는 초롱꽃들을 보면서 마지막 정상 대청봉을 향해서 힘을 내봅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힘을 내서 걷다 보니까 그 대청봉 정상 표지석이 눈에 들어옵니다. 안타깝게도 딱 요 순간에는 비가 제법 많이 내려서 좀 아쉬움도 있었죠. 저쪽 바다도 볼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오색으로 내려오는데 또 언제 날씨가 그랬냐는 듯이 비가 개고 청명합니다. 오색으로 내려가는 길은 좌우의 경치는 좀 그렇고요. 주로 계곡을 끼고 내려오기 때문에 급경사에다가
그리고 좀 거리는 짧지만은 의외로 험한 길이라서 조심조심 내려오다 보니까 남설악 탐방지원센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너무 급경사의 등산 코스라 그런지 중간중간에 쉼터를 많이 마련해 놔서 그저 잠시 쉬고 또 가다가 쉬고 이렇게 하면서 오색으로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나마 이쪽 오색으로 내려가는 길은 계곡을 끼고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물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힘들면 잠시 물에 들러서 세수를 하고 물을 적시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가는 그 기분은 뭐 말할 수가 없죠. 당일치기 한계령에서 대청봉을 거쳐서 오색으로 내려오는 길이 그리고 그 코스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서 몸은 좀 지쳐 있었지만 드디어 남설악 탐방지원센터 출구가 보이는 이 순간 뭔가 또 하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 같은 그리고 비경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서 정말 이번 여행, 이번 산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참 멋진 등산이었습니다.